네, 어머님께서는 어깨에서 팔부터 내려가는 통증으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때 가장 의심되는 질환은 첫 번째가 목 디스크이고 두 번째가 흉곽 출구 증후군입니다. 제가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흉곽 출구라는 것은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쇄골과 어깨 관절 그리고 늑골 사이 공간을 흉곽 출구라고 하는데요. 이 흉곽 출구에는 목에서 팔까지 내려가는 여러 가지 신경과 혈관들이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혈관 주변에 근육이 긴장되거나 아니면 목의 경추가 굳어버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 신경과 혈관을 눌러서 여러 가지 살이 저린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손이 붓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흉곽출구 증후군은 앞에서 자가진단법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시연을 해봐 드릴게요. 먼저 팔을 이렇게 90도로 올리시고요. 3분간 잼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3분 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우시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하시면 그쪽 팔에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흉곽출구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한의원에서는 침과 뜸 치료로 주변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의 재생을 도와주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침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면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 치료를 같이 하시면 효과가 매우 좋으니까 근처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상담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치료 받으시면서 단순히 치료만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고 생활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증상이 있는 쪽으로 무거운 가방을 메신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또 증상이 있는 쪽 팔을 자꾸 높이 들으시면 여기 흉곽 출구 부분에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피해 주시고요. 목을 시간 날 때마다 좌우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을 보면 손에 힘이 빠진다라고 하고 통증이 있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 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척수증이 아닌지부터 먼저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이올로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척수가 압박을 받아서 신경이 조금 둔화되거나 감각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원인은 대부분 디스크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의 노화, 그 다음에 황색인대의 부종, 호종인대 고라,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만한 게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호프만 테스트, 아니면은 인버티드 레디얼 리플렉스 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에서 검사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립 앤 릴리스 테스트라고 해서 잼잼하는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10초 동안에 잼잼을 20번 정도 할 수 있으면 척수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20번 동안, 10초 동안 20번을 못 하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기 힘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젓가락에 힘이 좀, 젓가락질을 못 할 정도로 손에 힘이 빠진다. 이러면은 척수증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 척수증이 확진이 되는 거는 MRI나 엑스레이가 가장 정확한데요. 척수증이라고 확진을 받게 되면 사실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이 그렇게 조금 효과가 좀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2년 이내 아니면은 통증이 초기에 나타난다. 이 정도면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게 아니면 신경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척수증이 아니라고 이제 제일 심한 질환이 아니라고 배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더마톰이라든지 아니면 마이오톰 같은 한의원에서는 다 검사가 가능하니까 경추 쪽 3번부터 7번, 8번까지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어깨가 가장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면 경추 3번, 4번 쪽이랑 연관이 될 텐데요. 여기 경추에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은 점액남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석회암, 아니면은 회전근개 파열 이쪽이니까 이런 질환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봉침이든 한약치료 아니면은 교정, 추나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인 질환이니까 일단은 그 그립 앤 릴리즈 테스트 잼잼부터 해보시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조금 더 좋은 병원에 가셔서 확진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어머니 증상을 보니까 많이 고통스러우실 텐데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목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어깨나 팔에 있는 근육에 의한 통증인지를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그림을 팔을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그림이 이제 나올 건데요. 이렇게 들고 손을 잼잼을 한 3분 정도 하시면 네, 그림 잘생겼죠? 그래서 3분 정도 했을 때 팔에 힘이 빠지는 게 더 심하고 손에 팔의 통증이 더 심해지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흉곽 우리 몸통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눌린 증상을 말하는데 흉곽 출구 증후군은 조금 있다가 최은지 원장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이 경우는 보통 우리 어머님 제가 봤을 때는 오른손잡이시고 오른손을 많이 쓰시고 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시고 왼쪽 어깨보다 앞에 위치해요. 그러면 쇄골이 흉골 쪽으로 밀리면서 또 어깨에 있는 근육들이 왼쪽보다 더 많이 이제 긴장되고 두꺼워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어머니 팔이 아프시고 손이 저리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림을 또 보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목을 약간 45도 방향 뒤로 젖히시고 위에서 가족분이 한번 눌러주셨을 때 팔의 통증이 더 심하시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게 목 디스크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면 이제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 가서 뭐 MRI도 찍어봐야 되고 또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머님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목은 허리뼈와 척추 중에서 허리뼈와는 다르게 목 디스크 신경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허리뼈인 경우에 요추인 경우에는 심하면 정말 뭐 걷지도 못하고 할 경우에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수술하시는 경우 있지만 목은 그렇게 신경이 압박되는 단계까지 간다 하더라도 수술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한의원에 가시면 추나 치료로 목뼈를 교정을 하시고 그리고 봉침이나 약침을 쓰셔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면 충분하게 빠르게 호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님이 이제 목에 대한 검사를 안 해보시고 목에 대한 치료를 많이 안 해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흉곽출구 증후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승모근이나 견갑근 같은 근육을 근막 이완 추나로 해서 좀 풀어주시고 역시 뭐 약침, 침치료 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시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처럼 갑자기 이제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젓가락질이 굉장히 힘들고 하는 경우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이것이 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뇌가 아닌 머리 바깥쪽의 문제인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뇌의 문제인 경우 예를 들어서 혈관이 터졌거나 막혔거나 해서 손의 운동을 주관하는 신경에 문제가 오는 경우에도 지금과 같이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젓가락질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대부분 아주 응급 상황으로 보통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토하고 싶다든지 하는 구역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 어머님이 전화도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신 이런 인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뇌 안의 문제인 경우는 드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뇌 밖의 문제인 경우가 확실하니까 어디가 범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은 디스크와 같이
척추 레벨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척추에서 신경이 손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손목에서 근육에 의해서 눌려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에서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은 흔하게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감각의 저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님처럼 특정한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디스크에서도 굉장히 응급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약에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머리를 앞에서 윤홍일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눌러봤을 때 저리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 동반이 된다면은 반드시 이제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세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척추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주행 과정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흉곽출구 증후군, 앞에서 여러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우리 흉곽출구 증후군 외에도 팔이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정중신경을 누르는 경우 또는 이쪽으로 가는 척골신경을 누르는 경우 두 가지 포착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중신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중앙을 내려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팔꿈치 근육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 보통 일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자세로 좀 잠을 주무신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 쪽이 많이 저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OK 사인이 예쁘게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쪽에 볼록 튀어나온 손바닥 부위를 우리가 어제혈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마치 원숭이 손처럼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중신경 포착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척골신경 포착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 네, 다섯 번째 손가락 쪽이 저리면서 손을 쥐었다가 펴려고 할 때 제대로 펴지지 않고 약간 까마귀 손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증상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 흉곽출구 증후군하고 척골신경 포착 두 가지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는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근처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어머님의 통증을 만드는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찾아서 그 부위를 푸는 약침 치료나 침 치료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고 혹시나 팔을 올리고 주무시진 않는지 이것을 정확히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